오디오로 만나는 팩빵기행! 팟캐스트 아니고 이건 빵캐스트!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개띠랑 다솜 두루입니다.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하면 오색 찬란한 단풍들이 생각나네요. 그거 아세요? 단풍은 봄, 여름 동안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나뭇잎이 본래의 색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나뭇잎마다 이렇게 본래 가진 붉은색, 노란색 이런 색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요. 저희도 왠지 10월에는 좀 더 각자 본래의 색을 찾아가야만 할 것 같아요. 각자가 무슨 색일 것 같으신지 혹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열정의 빨간색인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열정, 뜨겁고 화끈하고 불같은. 불 같고 한번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그런 빨간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빵을 좋아하니까 브레드 브라운 하겠습니다. 버건디 레드 같은. 엄청나네요. 빵도 색깔이 다 다양하니까요. 10월도 이렇게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래서 브레드 브라운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빵빵해지는 것 같네요. 두루님은요? 저는 하늘색이 좀 떠오르는데 오. 제 본명이 진호거든요. 네. 참진 하늘 호자를 써서 참된 하늘 같은 음. 삶을 좀 살았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하늘색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각자가 가진 본래의 색을 찾아가면서 10월도 알차게 빵빵하게 보내보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평범한 하루 같고 늘 먹는 빵 같지만 이렇게 모두와 같이 나누면 특별한 하루가 되고 특별한 빵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 시작하겠습니다. 빵빵 초대석. 네, 행성을 소개합니다. 개띠랑 행성, 다솜 행성, 두루 행성 주변에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그 행성들은 각자만의 방식들로 잘 구축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넓은 우주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 살고 있으니 어떤 분들이 각자의 행성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행성을 빵빵 초대석에서 모셔서 빵빵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띠랑 유니버스와 한 행성이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띠랑 유니버스와 통신 연결이 된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행성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토리를 창작하는 디디북스에서 서식 중인 양단우입니다. 저희 행성은 우리가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다정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곳입니다. 이웃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개인적인 경험과 상념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독자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양단우 작가의 독자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곳이에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토리를 창작하는 곳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많이 창작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집필하신 저서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집필한 저서는 이제 귀여워서 INFP라고 해서 이제 MBTI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MBTI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경험들을 이렇게 모아서 에세이로 만든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직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패시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그놈의 댕댕이라는 패시터 에세이를 작업을 했었고 또 이전에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청소와 관련된 사모님 청소하러 왔습니다라는 작품도 이제 제가 직접 집필하기도 하고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와, 엄청나십니다. 또 이외에도 또 공저들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책방과 연계해서 집필한 저서들이 조금 있는데 오늘도 책방으로 출근합니다라는 책에서 이제 단편 소설들 6편을 집필을 했고 또 이후에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 불을 켰다라는 같은 책방에서 이렇게 만든 책에서도 똑같이 5편의 소설을 썼고요. 또 어스라는
중단편 정도의 소설을 쓰기도 했고 또 노란문이 있는 책방이라는 또 여기도 책방에 대해서 이제 만든 책인데 거기서도 이 세계의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는 판타지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엄청 대단하신 분이 와주셨는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요즘은 그 이웃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 개인적인 경험과 상념들을 담아서 전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에 요즘은 관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트렌드적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MBTI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글들을 써보고 싶다 하고 검색을 했는데 MBTI에 대한 에세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시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쓰게 되었고요. 이거 외에도 저는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동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집필할 생각이에요. 그럼 개, 고양이와 함께 있는 뭐 보호자분들이나 네. 개, 고양이 애 자체에서도 또 이야기들이 눈에 띄고 있으시겠네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지금은 수집을 하고 있는 아. 중이고요. 아직은 편집 단계는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 듣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나에게도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요즘 어떻게 빵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단우님은 빵빵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은 빵빵한 하루를 잘 보내는 것 같은 게 예전과는 다르게 북페어를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서 네. 많이 다니고 있어서 조금 여러 독자님들과 만나면서 소통하면서 조금 더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여워서 INFP를 발간해서 굉장히 빵빵하고 재밌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은 뭉개진 그런 모양의 크림 팥빵이었어요. 사실 저는 진문게 저도 맛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는 또 좋아하는 편이라. 네. 혹시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까지 1년이 지나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작품이 과연 잘 될까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도 있었고 또 주변의 얘기를 주워 담다 보니 좀 스스로도 안정되지 못한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작품을 출간한 후에 좋은 피드백이 많아서 굉장히 빵빵한 하루를 보내고 있고 빵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용이 또 이 신작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아까도 간단히 말씀해 주셨지만 귀여워서 INFP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MBTI 16가지 유형 중에 가장 예술적이고 가장 독특한 유형이 바로 INFP라고 해요. 가장 예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오밀조밀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이 유형이 귀엽고 깜찍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목도 이제 귀여워서 INFP 이렇게 붙였고요. 또 MBTI가 INFP여서 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또 반응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한데 담아서 에세이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신작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북페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북페어에서 이제 귀여워서 INFP의 겉면을 그 표지면을 보시고 저 멀리서부터 뛰어오시면서 INFP 제가 INFP예요 하시면서 네. 선뜻 이렇게 집어서 안에 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바로 와. 가져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쉽지 엄청납니다.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그 딱 제목만 보고 맞아요, 이 맞아요. 표지만 보고 이렇게 딱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INFP인데도 불구하고 네. 용기를 내셔가지고 INFP 분들은 막 오, 좋아요 이러시지는 않을까요, 보통? 그냥 네.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속으로는 환호성을 지르지만 네. 겉으로는 이제 쭈뼛쭈뼛 거리면서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어. 합니다. 네. 그 조금 엄- 쑥스러움도 있고. 네. 그렇죠. 엄청 용기를 내신 거네요, 그분은. 그렇죠. 아마 동족을 만난 기쁨 때문에 아. 그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단우님은 막 와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정도로 내적으로는 환호를 하셨지만 네. 겉으로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두루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겉으로는 굉장히 쭈뼛쭈뼛 거리면서 멈칫멈칫 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요것도 느껴집니다. 그 손님분께서 이걸 들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이 저는 ENFJ인데 만약 그런 분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와우 막 이러면서 벌써 막 이게 외적으로 축제. 다 표현이 되는군요. 네네네 축제를 펼쳤을 겁니다. 거기서 막 손을 잡고 막 사진 강강설레를 찍고 네. 막 그랬을 겁니다.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놀라신 얼굴로 어떻게 이런 표정으로 조금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맞아요. E와 다를 수 I의 이 있죠. 반응이 그래서 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약간 쑥스럽고. 네. 네. 알지 이런 표정이시죠? 굉장히 잘 알지만 내적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진뭉개진 크림빵 같던 마음이 신작 출간 이후에 매우 빵빵해지셨다고 하셨는데 꽉 찬 크림빵 같은 느낌이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완전히 꽉 찬 것보다는 팥과 크림이 중간 단계로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빵빵한 상태에서 조금 중간 단계로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뭉개진 상태에서 다시 중간 단계로 올려져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은 완전히 짓뭉개져 있다가 네. 서서히 펴지면서 중간 정도 단계로 이제 서서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러 또 피드백들이나 그런 거 덕분에 또 네. 그러시겠죠? 네. 그럴 때가 가장 맛있잖아요. 중간 적절한 이게- 그 비율이 섞여 있을 때. 이게 그러면 점점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조금 이렇게 짓뭉개져 있다가 여기 조금씩 속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점점 차오르다 보니까 저도 뒤돌아봤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올라왔습니다. 또 그렇게 빵에 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재밌고 또 신선하네요. 그리고 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크림빵 마니아로서 다시 빵빵해지셨다니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언제나 빵빵한 하루를 꿈꾸면서 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빵빵한 하루는 꼭 필요할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빵빵한 하루는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짓뭉개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좀 빵빵하지 못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사람이 긴장을 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느슨한 하루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빵빵한 하루가 느슨한 삶을 연결해주는 교량, 그러니까 다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의 중간 지점에 빵빵한 힐링 타임이 들어간다면 삶은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느슨한 하루를 잘 챙기시는 편일까요? 예전에는 잘 못 챙겨서 조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지 못하면은 굉장히 위기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잘 챙기려고 합니다. 저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 크림팥 빵이라는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느슨한 삶과 빵빵한 하루가 이렇게 잘 배합돼 있다, 균형이 잘 맞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예시도 들어주신 것 같고 그 말씀을 해주신 게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서 빵빵한 힐링 타임을 조금 보내시나요? 저는 주로 운동하면서 많이 힐링 타임을 가지기도 하고 또 핸드폰이나 뭐 그런 기기들을 다 꺼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는 시간, 그냥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일부러 또 휴식 시간을 만드시네요. 네, 좀 제가 많이 지쳤을 때 주변에서 많이 권하던 방법이었고 또 지금도 그 권하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네. 저절로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서 사실은 이것도 되게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조금씩은 챙겨서 하시는 게 되게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쉬고 싶으면 어떡하죠? 더 쉬고 싶으면 이제 마음속에서 네. 이렇게 불길한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인생에 이렇게 살 거니. 누가 자꾸 쓴소리. 물어보는 거죠. 네네 네. 이제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내 네. 마음에서. 쓴소리를 또 이렇게 강력하게 날려주면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네, 하게 되겠네요. 그럼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도 안 하고 있으면은 뭔가 그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생각이 많아질 때는 차라리 눈을 감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되뇌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핸드폰이나 뭐 TV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좀 주변적인 것들이고 중심적인 것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 쉽지 않은데. 생각을 하는 것도 뭔가 조금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냥 좀- 무작정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편이군요. 좀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저절로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많이 배워갑니다. 또 몸에 엄청 또 새기게 됩니다. 지금 거의 꽉 차 그러니까 자리가 정도인데요? 없어. 이쪽으로 써야 돼요. 네, 뭔가 꽉 채워야 빵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느슨한 하루로도 빵빵해지는 마음이 샘솟네요. 그렇다면 다누님은 어떻게 빵빵한 하루를 보낼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가요?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좀 이런 고민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글감이 바로 생각날 때는 버스에 타고 있을 때 이제 메모지를 사용해서 이제 핸드폰 앱의 메모 앱을 사용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좀 과해가지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노트북 켜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놨어요. 조금 이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조금은 실수해도 괜찮고 조금 놓쳐도 괜찮다라고 이제 흐름이 이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관가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더 중요해. 나는 지금 내 몸을 돌보는 거나 내 정신을 돌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좀 병이 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빵빵한 하루 때문에 번아웃이 온 저에 대해서 좀 번아웃인지 미리 판단을 해서 속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어려운데요. 맞아요. 사실 이 번아웃이라는 게 개인마다 또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누군가는 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하루를 너무 열심히 살았더니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 뭐 1년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더니 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누님은 나중에 깨달으셨지만 저는 나중에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분명 어려워요. 뭔가 힘들었던 기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번아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죠. 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가면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자기 면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렇게 또 흘러가는 대로 또 잘 극복을 하셨던 나도 모르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또 번아웃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달려야 돼 해서
약간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처럼 아, 그 유명한 트럭이요. 네, 8톤 트럭처럼 막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크게 제일 막 엄청 더 큰 번아웃으로 한 번 올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로 조금 이겨내 보려고 하는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속도를 멈추거나 이런 방법들은 어려운 그쵸. 것 같아요. 두루님은 그- 어떠세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쨌든 번아웃도 태워봐야 오잖아요. 네. 그걸 내가 태워보지 않았는데 번아웃이 올 가능성은 되게 낮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사인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아,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고 태웠다라는 태웠다. 것에 하얗게 불태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번아웃이 온 것 같고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냥 또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번아웃이 왔구나.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될 때구나. 조금 쉬어가야 될 때구나. 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일단 먼저 좀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태웠던 나를 좀 챙겨주고 위로도 해주고 괜찮다. 너 너무 고생했다. 해주고 뭐 시간이 안 난다면 뭐 단 몇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좀 더 해주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개띠랑님처럼 좀 자가 면역을 발휘할 만큼 또 힘이 좀 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빵빵한 하루를 보낼 때 번아웃이 오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단호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은 번아웃이 오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단우님도 청취자분들 의견 함께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율무783님 의견 한번 읽어주실게요. 엄청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 콧물 3일간 짜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4kg 정도 쪄서 행복하게 일상 복귀합니다. 딱 3일이면 마음 회복하시는 딱 시간이 되나 봐요. 그리고 4kg 정확하게. 이것도 쉽지 않은데 네,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쉬는 시간을 맞아, 딱 맞아. 정하는 것처럼 맞아. 이것도 뭔가 나에게 3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나한테 내가 3일을 줄 테니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뭔가 이런 느낌으로 그쵸. 시간을 주는 느낌? 어떠세요? 다솜님이 보시기에는?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 콧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행복한 영상들 많이 보고 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자고 그러면서 4kg까지는 안 찌더라도 좀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JYLEE 해피님 자야죠. 너무 심플하지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뭔가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아요. 사실 그 잠자는 동안 회복이 많이 되잖아요. 신체도 그렇고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거죠. 잠이. 다음 하이제니님. 옆으로 누워서 노트북질 좀 하다가 잔다. 포인트. 옆으로 누워야 돼. 모니터랑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 노트북을 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질을 한다. 그러니까요. 딱 요 느낌으로 해야지 그 느낌이 사는 거. 딱 이 느낌이 있어요. 딱. 맞아. 어떠신가요, 단우님? 저는 노트북 질은 아니고 핸드폰 질을 좀 하다가 자는. 더 간편한 쪽으로. 그쵸, 네네. 탈리타님, 전 일단 자요. 자고 또 자도 계속 자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역시 자는 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필요한 그리고 많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네요. TR.AMETHYST님. 일단 다 스탑하고 청소 한바탕하고 샤워를 거하게 해요. 그런 생활을 몇 날 며칠이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뭔가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번아웃이 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거나 뭔가 좀 휴식을 취한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 이분은 또 몸을 움직이면서 네. 조금 더 해소를 하시려고 하는 타입이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단우님은 청소하시나요, 번아웃이 오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정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이것도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스밈트임 북스토어님,
잠도 챙겨서 자고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걸 먹어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좋지만 또 좋은 사람과 같이 먹을 때 나는 더 좀 이런 안심되고 좀 휴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도 챙겨서 잔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자지 않고 이 잠을 자는 것 또한 나를 챙기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번아웃을 조금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KATNOOJ님. 올스탑. 다 내려놓고 어디로든 떠납니다. 나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감. 맞아요. 맞아요. 나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번아웃이라는 게 어떤 일에 되게 몰두했을 때 또 오기 쉽잖아요. 그럴 때 하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나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난 쉬어도 돼. 뭔가 이런. 네. 이런 게 또 무책임한 게 아니라 조금 빠져나와서 한 발짝 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샤인 GGM님 잠수 탑니다. 꼬로로. 얘도 위에 KATNOOJ님이랑 좀 비슷한 또 방법이실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분리해서 좀 떨어져서 뭔가 좀 연락이나 뭐 아까 그 단우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휴대폰도 그냥 좀 멀리하고 그렇게 또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라이터 랑님 녹아내리는 이모지랑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된다고 남겨주셨거든요. 이렇게 번아웃이 되면 이렇게 그냥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열심히 한 후에는 진짜 이렇게 막 녹아내리는 기분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토마토 맘투님. 땅굴로 일단 들어갑니다.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땅굴 시원하고 좋죠. 조금 이렇게 한 발짝 벗어나서 좀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신가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땅굴로 일단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네. 자기만의 그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의 장소에서 이제 재충전을 하고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 방법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땅굴로 들어가서 행복한 영상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4kg 쪄서 나오면 일상복귀 네, 완료. 한 3일 정도. 네, 좋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빵빵 초대석 이어가겠습니다. 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빵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단호님에게 있어서 빵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글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하고 싶은 것, 잘 되고 싶은 바람과 욕심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빵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비교적 초연하게 살고 계시는 편일까요? 요즘에는 조금 정신없고 바쁘고 이제 행사들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초연해지는 것이랑 사실 거리가 멀 수 있는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초연해지는 것 같아요. 몸이 바쁠수록 정신은 조금 더 맑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면 요 개념에 약간 조금 기대를 좀 낮춘다 이런 것도 좀 들어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소통하면서 제가 스스로 잡은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준을 잡았는데 지나치게 높았고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스스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준치를 낮추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놓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한 순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솔직히 채우려면 또 내려놓기도 해야 비우기도 해야 또 더 신선하고 또 유쾌하고 또 긍정적인 것들로 또 채워놓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네요. 나는 슬픔에 지지 않을 것이다. 귀여워서 INFP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자주 슬픔에 무너지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렇게 별로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슬픔에 대항해서 조금 더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문장을 썼습니다. 빵빵한 문장 디디북스 행성 양단우였습니다. 네, 양다은님이 들려주신 빵빵한 문장 잘 듣고 왔습니다. 빵빵한 문장을 듣고 나니까 슬픔에 지지 않고 더 나아갈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드네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평소에 빵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빵이 있다면 소개하고 싶은 빵이 있으신지 어떨 때 그 빵이 생각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건강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좋아하는 빵이 곡물로 만들어진 빵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호밀빵, 이제 겉은 퍽퍽한데 안은 쫄깃한 느낌, 요거를 조금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빵이 생각나는 이유는 예전에 라면도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알바를 하던 곳에서 호밀빵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때 호밀빵을 먹고서 처음으로 먹고 그 맛에 빠져들었는데 이제 그 맛에 빠져들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제 눈물 젖은 빵, 그게 바로 호밀빵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빵 속에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더 기억에 남는 빵, 더 좋아하게 되는 빵인 것 같습니다. 빵빵한 이야기와 함께 속 깊은 이야기도 들려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토리를 창작하는 디디북스 행성 양단우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고 유익했고 유쾌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런 자리에서 뜻깊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상을 보내며 놓칠 수 있는 다정함을 세상에 들려주시는 디디북스 단우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나의 빵빵한 하루를 들려주고 싶다면 개띠랑 유니버스 카페를 통해서 사연도 남겨주세요. 나에게 빵빵한 하루가 필요해서는 모두가 하루를 빵빵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개띠랑 유니버스. 빵빵 ASMR. 오늘의 음원은 디디북스 행성 양단우님이 준비한 음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음원은 버스 타는 소리입니다. 이동이 하도 많아서 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라서 청취자분들과 같이 느끼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네, 빵빵 ASMR을 보내고 싶은 분들은 개띠랑 유니버스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디북스 행성의 버스 소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빵빵한 하루 만드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알차게 보내세요. 또 돌아올게요. 빵빵.